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드는 거죠. 뭐 경제 검소하자.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나이가 들었을 때 치매라든지 다른 장르의 음악들에 대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지 정말 가장 뇌세포도 많이 만들고 이 30%의 시간을 써서 이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긍정하입니다. 오늘은 새해 결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니, 1월이 반이나 갔는데 무슨 새해 결심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설날이 있잖아요. 2021년에는 제가 아무런 새해 결심을 안 세웠어요. 뭔가 2020년이랑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코로나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루하루가 그냥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매일매일 즐겁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별하게 새해 결심을 안 세웠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정말 너무 사는 게 너무 그저 그런 거예요. 그날이 그날 같고 또 그날 같고. 그래서 안 되겠다. 설날이 오기 전에 새해 결심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뭐 새해 결심을 세운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거를 이룩한다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그래, 지난해에는 잘 된 일은 뭐였지? 잘 안 된 일은 뭐였지? 뭐 좋았던 건 뭐였지? 나빴던 건 뭐였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올 한 해는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 이런 걸 주는 점에서 새해 결심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한 내 시간의 70% 정도는 내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일, 뭐 생계라든지 아니면 뭐 집안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일들로 시간을 보내게 되고 나머지 한 30%의 내가 하고 싶은 일 혹은 나를 위한 일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30% 정도면 꽤 많은 시간인 것 같아요. 요것만 잘 활용을 해도 나한테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물론 미국의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요. 46% 정도가 자기의 새해 결심을 이뤘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 46%도 적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 이상이 새해 결심을 해놓고 그냥 흐지부지 없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또 제가 긍정심리학도 접하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새해 결심을 세우고 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2021년을 원년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살아보려고 해요. 먼저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을 쭉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적어봤어요. 색깔로. 뭐 일도 있고 뭐 경제 검소하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 이외에도 뭐 성장, 활기, 재미, 배움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각각의 키워드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장 요 부분은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나로 되기 위해서 말하자면 제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드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고 싶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쭉 가지를 쳐봤는데요. 예를 들면 뭐 운동, 명상, 뭐 건강하게 먹기, 독서 이런 것들을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것들의 구체적인 어떤 계획으로 가지를 치는 거죠. 예를 들면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3번 유산소 운동을 하자 제가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 일주일에 3번 유산소 운동, 사실 제가 일주일에 유산소 운동을 2번을 했는데 3번으로 바꿨는데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얼마 전에 동영상을 봤는데요. 운동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뇌세포는 자기가 태어날 때 뇌세포 숫자가 정해져서 그렇게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너 뇌세포가 몇 개냐? 뭐 이런 식으로 놀리기도 했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뇌세포가, 그러니까 뉴런이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이 바로 그런 뇌세포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람하고 뇌 성장 발달 과정이 가장 비슷한 게 쥐래요. 그래서 쥐 실험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한 쥐와 운동을 하지 않은 쥐가 있을 때는 운동을 한 쥐가 훨씬 더 많은 뉴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뇌세포가 어디 생기냐면은 뇌 중에서도 그 기억력이라든지 학습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걸 관장하는 뇌 부분에 이런 뇌세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대요. 그런데 새로운 뇌세포 그 자체는 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이 뇌세포가 기존에 있는 어떤 뇌의 연결망에 연결이 되면 그러면 바로 이제 이것들이 기능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왜 이렇게 자꾸 까먹지? 라든지 물건을 찾아서 계속 집안을 헤매고 다니는 일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나이가 들었을 때 치매라든지 이런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운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지 정말 가장 뇌세포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머리가 좋아질 수 있을까?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쥐를 어떤 쥐는 근력 운동을 시키고 어떤 쥐는 유산소 운동을 시켰대요. 쥐한테 근력 운동을 어떻게 시켰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이 근력 운동을 한 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대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을 한 쥐가 정말 뇌세포도 많이 만들고 또 연결도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뭐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아니면 뭐 춤추기 기타 등등 이렇게 심장 박동수가 좀 올라가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이거를 제일 좋은 거는 정기적으로 45분 내지 60분 정도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요. 정기적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까먹지 말고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해줬을 경우에는 머리가 좋아진다. 그리고 또 제가 활기차게 살기 위한 것.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로운 레시피로 요리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자라고 정해놨어요. 그 이외에도 뭐 배움이라고 한다면 음악이라고 썼는데요. 재즈나 클래식은 제가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장르의 음악들에 대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많아요. 뭐 적어놓은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 30%의 시간을 써서 이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보이시는지 이 1단위부터 연단위까지 쭉 나눠봤어요. 예를 들어서 1단위는 이런 거예요. 좀 작은 거, 반복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 좀 빼먹어도 빼먹었네. 그 다음날 일어나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빼먹더라도 다시 시작하면서 계속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대신 이틀 연속 빼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3일째부터는 점점 하기 싫어서 이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요건 작은 것들 뭐 하루에 10분, 20분씩 할 수 있는 것들 적어봤어요. 예를 들면 명상 뭐 10분, 독서 30분, 그리고 과일 먹기를 제가 적어놨네요. 이 과일 먹기에 대해서도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의지력 없이도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할 때 우리가 이 나쁜 습관의 유혹 이것을 그 힘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의지력을 버텨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유혹이 눈앞에 왔을 때 참아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할 때 그 효과적인 전략 중에 하나로 if then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야. 이런 전략인데요. 자기가 어떤 유혹에 제일 약한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군것질을 좋아하는데 특히 케이크라든지 단 과자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 버릇을 없애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케이크 먹고 싶으면 나는 무조건 과일을 먹겠다. 이렇게 정해놓는 거죠. 겨울철 과일은 귤이 최고죠. 아니면 바나나나 이런 식으로 정해놓던 거야. 아니면
멀티플로 정해놓는 거죠. 내가 만약에 케이크 먹고 싶으면 나는 물 한 잔을 마시겠다. 아니면 과일을 먹겠다. 아니면 뭐 사탕 하나 빨아 먹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런 유혹이 닥쳤을 때 바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데일리, 제가 매일매일 분명히 먹고 싶을 거기 때문에 데일리에 과일 먹기를 한번 써봤어요. 주단위. 이 주단위가 사실 저는 이런 본격적인 새해 결심하고 가장 연관이 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뭐 일주일에 유튜브 한 개 만들기, 또 일주일에 5번 운동하기, 일주일에 하루 뭐 친절한 시간을 갖기, 이런 거는 뭐 친절이 대단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오랫동안 연락이 뜸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다거나 뭐 엄마와 은행에 가서 온라인 뱅킹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따위예요. 또 일주일에 뭐 하루 새로운 레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만들어서 맛있게 먹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레몬치킨이라는 그런 새로운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만약에 레시피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레시피를 보내드릴게요. 또 일주일에 음주는 몇 회로 제한이, 이 횟수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거보다 많이 먹고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 횟수는 제가 좀 비밀로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주일 단위의 액티비티를 포스트잇에다 적어요. 포스트잇에 적어서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직 이번 주에는 새 레시피로 요리를 안 해 먹었네? 라든지 운동은 3번 했구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이제 특히 운동 일기라든지 다이어트 일기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운동은 뭐 어떤 운동을 내가 며칠 했네 라고 쓴다거나,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보험사에서 주신 다이어리를 쓰고 있어요. 혹은 다이어트 일기 있잖아요. 뭐 어떤 걸 먹었다 이렇게 쓰는 것들이 건강하게 먹고 또 운동을 습관을 기르는 데 있어서 26가지 전략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으뜸 탑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셀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월 단위로 가게 되면요. 저는 월 단위에는 그냥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음악 활동을 적기는 했는데요. 월 단위는 보통 평가에 굉장히 좋은 단위인 것 같아요. 한 주가 너무너무 빨리빨리 가버려요. 그리고 이걸 했네 안 했네 이걸 보기도 전에 쑥쑥쑥 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달이 되면, 예를 들면 모니터링한 다이어리를 이렇게 펼쳐놓고서 이 주는 좀 내가 잘했는데 그 다음 주는 별로 못했구나 이러면서 전체적인 자기의 어떤 액티비티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분기 단위가 있어요. 쿼터. 분기 단위는 이제 3달이 되겠죠. 저는 이 분기 단위를 넣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습관 형성 링크 어게인,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아주 간단한 습관도 자기 몸에 배서 익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달 내지 3달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66일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분기에 정해서 하는 어떤 하나의 습관 기르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기를 적어놨어요.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되잖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게 좀 이제 노인네가 돼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요. 사실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정말 저녁 약속도 많고 모임도 많고 또 일도 많고 하니까 절대로 일찍 자지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일찍 못 일어나죠. 하지만 이런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저녁 때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한번 일찍 자고, 저는 새벽 5시 기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일찍 일어나 보니까 한두 번 굉장히 하루가 길고 뭔가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시간이 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기 단위에서도 중요한 어떤 내가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거, 이걸 한번 적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연 단위. 도대체 연 단위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1년 내내 나는 매일매일 만보를 걷고 1년 내내 뭐 8시간을 자고 1년 내내 30세끼 야채를 먹을까, 이런 계획은 백전백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특히 지금처럼 약간 불확실성의 시대, 이럴 때에는 올해 테마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계획을 잘 짜놔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수시로 생기잖아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테마를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건강을 챙기면서 활기 있게 사는 해라는 테마를 정해놓으면 그 테마 아래 운동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어느 날 너무 몸이 피곤해서 운동을 못하고 잠을 잤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건강을 챙기면서 활기 있게 그런 테마에 맞게 한 일이 되는 거죠. 새해 계획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현실적인 계획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변신이 일어난다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비현실적인 일이죠.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게, 그래서 지금보다 요만큼 더 나아지고 요만큼 더 나아지고 한 번에 하나씩 더 나아지면서 그렇게 활기찬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2021년 기원해 볼게요.